박근혜 정부의 세일즈 외교, 청와대가 성공적인 해외 자본의 투자 유치를 자랑했던 해외 순방의 성적표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정부 홍보와는 달리 낙제에 가까운 결과였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성적이 어땠습니까? 네, 청와대는 그동안 박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로 수억 달러의 해외 자본을 유치해왔다고 홍보해왔는데요. 하지만 실제 성과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화면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이 공개한 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먼저 청와대는 미국의 7개사에서 3억 8천만 달러의 투자를 이끌어냈다고 발표했는데요. 실제 유치액은 1%도 안 되는 8만 9천 달러였습니다. 또한 EU 국가의 경우 5개사에서 3억 7천만 달러를 유치했다는 청와대 발표에 비해서 실제로 투자가 이뤄진 금액은 9%에 불과한 4,300만 달러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EU는 9.1%,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0.1도 안 되고 0.0023%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박 대통령이 그 세일즈 외교를 주창하면서 사실 해외 순방을 빈번하게 다니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였습니까? 임기 대비 빈도로만 따지면 최다 수준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해외 순방 횟수를 비교해봤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임기 중 23회로 연평균 4.5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7회로 연평균 5.4회였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49회, 연평균으로도 10회에 가까운 횟수였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19개월간 총 18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꼴로 해외 순방에 나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주 나가서 성과가 있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세일즈 외교의 성과는 낙제점이라는 거죠. 자, 뭐 재임 기간 중에 외국에 자주 나갔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도 외국에 나갑니다. 네, 이 전 대통령은 쯔엉떤상 베트남 국가주석의 공식 초청을 받아서 베트남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번 방문엔 홍서구 전 지식경제부 장관, 한미숙 전 청와대 중소기업비서관, 박석환 전 외교부 차관이자 전 베트남 대사, 그리고 중소기업인 20여 명 등이 동행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방문단은 오늘부터 4박 5일간 양국 간 경제 문화 교류 방안을 논의하고 또 현지 교민들과의 간담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취재 비용만 충분하면 동행 취재를 해보고 싶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몇 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떨어졌습니까? 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박 대통령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률은 9월 마지막 주 50%대를 회복했다가 이번 달 들어서 하락세를 이어가더니 지난주 40%대로 떨어졌고요. 반면에 국정수행을 잘하지 못한다는 응답자는 꾸준히 상승하면서 점차 40%대 중반으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주요한 원인 어떤 점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리얼미터 측은 여권 내 개헌 관련 논란 그리고 남북 간 경색 국면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지난 한 주간 대구 경북 50대 보수 성향,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박 대통령을 지지해온 유권자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늘었다는 점입니다. 같은 기간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 역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광화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지가 대량으로 살포됐습니다. 특이한 풍자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백설공주로 표현해서 기소됐던 팝아티스트 이하 씨가 벌인 퍼포먼스입니다. 오늘 오전 광화문 내거리 동화면세점 옥상 위에 올라간 이 씨는 자신의 풍자 포스터들을 살포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바로 그 그림이군요. 맞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박근혜 대통령은 영화 웰컴 투 동막골 여주인공처럼 머리에 꽃을 꽂고 있고 또 작품의 상단과 하단에는 각각 현상범, 미친 정부라는 뜻의 영문이 표기됐습니다. 네. 자, 이 포스터를 그냥 부린 것도 아니고 대형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대량으로 살포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네, 이 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다면서 독재 정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권을 지명소배하는 전단을 뿌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단을 뿌리던 이 씨는 건물 보안요원에게 제지를 당한 뒤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혀 체포됐습니다. 또한 당시에 동행 취재를 하던 한 언론사의 기자 역시 함께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주간 경향의 기자더군요. 그렇습니다. 네, 옥상에 같이 올라갔다가 함께 연행이 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방위사업청 출신 인사들이 방산업체에 가는 일들은 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켜야 될 규정이 있죠. 그걸 어겼다고 하더군요. 예, 오늘 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방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사청 소속 예비역 대령 4명이 방산업체에 불법 취업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먼저 관련 사례들을 몇 가지 보시겠습니다. 네. 예, 전 방사청 해상감시사업팀장이었던 A대령, 그리고 전 방사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기술평가부장을 맡았던 B대령, 이 두 전직 대령은 각각 방산업체에서 항만감시체계 기업 기술 자문, 또한 초기함 관련 기술 자문을 했는데요. 예, 그 결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해서 제재를 받았습니다. 네, 취업 제한 및 취업 제한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또 다음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전 방사청 세계통합사업팀장이었던 C대령과 화력전술통제사업팀장이었던 D대령은 2011년부터 방산업체의 지휘통제 자동화 분야에서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들 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해서 임의취업으로 과태료 부과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행법상 불법 취업이었다는 얘기군요. 예,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는 업체에는 2년 동안 취업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취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또 방사청은 공직자윤리위 심사 요청 전에 또 자체적인 심사를 강화하겠다면서 취업심사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여드렸던 사례들이 감사원에 의해서 뒤늦게 밝혀졌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국방부의 대책이나 법률은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증명됐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2년 전이었죠.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민주연합이 오늘 밝힌 내용인데요. 대법원이 지난 15일 신경민 의원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네, 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지난 2012년 자신에 대한 MBC 보도가 허위라면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요. 2년 만에 승소한 겁니다. MBC는 지난 2012년 10월 이른바 신경민 막말 파문을 보도했습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신 의원이 MBC 간부의 학력 등을 비하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잠시 보시겠습니다.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신 의원은 이어 보도국 간부들의 실명을 하나씩 거론하며 비하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또 특정인을 향해서는 출신 지역과 지방대학 출신임을 비하하는 듯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다른 간부의 출신 고교까지 거론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15일 MBC의 보도가 진실한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MBC가 신 의원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고 정정 보도를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정정보도문을 좀 보죠. 예. 오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정정보도문이 있더군요. 예. 네, 지금 해당 관련됐던 문제 보도 제목이 있고요. 관련된 정정보도라고 고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서 이런 정정보도문을 요구한 겁니까? 네, 대법원은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방송을 내보낸 프로그램에서 직접 정정 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고요. 네. 만약에 이것을 어길 시에는 매일 200만 원씩의 간접 강제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앞서 보신 신경민 의원에 관한 보도는 2012년 10월 예. 일주일에 걸쳐서 6번이나 보도되는 이례적인 사안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뉴스데스크하고 뉴스투데이 관련됐던 프로그램이 직접 정정 보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계속 논란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오늘도 국감 불출석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더군요. 네, 김 총재는 지난 17일에 해외 출장으로 인해서 23일 국감은 출석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인재근 의원이 알고 보니 그 해외 출장 장소가 유럽이나 아프리카도 아닌 중국 베이징이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오전에 회의를 갔다가 오후에 국감을 갈 수도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면서 김 총재를 비판했습니다. 한편 김 총재는 대한적십자 취임 직후 적십자를 모독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총재는 지난 16일 취임식 당시에 적십자 회비를 왜 안 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한적십자가 그만큼 머릿속에서 잊혀진 봉사단체가 됐다라고 말하면서 총재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십자 회비를 안 냈다는 본인의 약점, 이 부분을 스스로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움담게 된, 그것도 총재를 맡게 된 조직을 좀 깎아내린 그런 셈이 됐네요. 예,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